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순열과 조합에서 경우의 수와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우의 수라는 거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모든 가지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개의 사건이, A 사건이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만약에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n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중에서 그 얼개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얼개를 갖다가 이렇게 순서 있게 만약에 여러분들 나열한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면은 순열이 되는 거죠. 순서를 생각해서 배열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분들 그냥 n개에서 얼개를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n개에서 얼개를 그냥 선택만 하고요. 이거를 배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순열은 n개에서 얼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배열까지 해야 되는 거고, 조합 같은 경우는 n개에서 얼개를 그냥 선택하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조합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순열하고 조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조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순서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오히려 조합이 더 쉬울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차이,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순열은 n개에서 얼개를 택한 다음에 그걸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지만, 조합 같은 경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택만 하는 거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합의 뜻은 선생님이 벌써 이야기를 해보려는데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얼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얼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호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느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또 배고파질 텐데, 여러분들 피자 중에서 컨비네이션 피자 있죠?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나요? 콤비네이션 피자가 있는데, 우리는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얼,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냅니다. 조합. n개에서 얼개를, 이건 어떻게 주는 거냐면, 그냥 선택하는, 그런 가지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n 컨비네이션 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n개에서 얼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순서 있게 배열한다 그러면요, n 퍼뮤테이션 얼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n 퍼뮤테이션 얼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내용은요, 오른쪽에, 같다라고 이렇게 등호를 써놓고요, 그 표현을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분리시켜 보자고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일단은, n개에서 얼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n 퍼뮤테이션 얼 또는 np 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걸 나누어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면요, n개에서 얼개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n 컨비네이션 얼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가 있느냐면은 얼개가 있어요, 이제. 얼개가 있는데, 이 얼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 있게 그 다음에는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얼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 여러분들 10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10까지 다 올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9개.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8개, 7개, 이렇게 해서 쭉 곱해나가면 되죠? 자, 그래서 얼개를 일로로 쭉 배열하는 방법은 10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이
자, 10팩토리얼이 되는 것처럼 얼기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은 얼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팩토리얼.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자, 수학 기술에서는 팩토리얼을 뭘로 표시한다? 쾅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설마 쿵이라고 지금 살짝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수업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쿵이 아니라 뭐라고요? 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n 퍼뮤테이션 얼이라고 하면은요, 자, n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를, 자, 얼기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요, 자, n 커ம்பி네이션 얼을 구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쪽을 얼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얼 팩토리얼 분의 뭐가 됩니까? n 퍼뮤테이션 얼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조합의 가지수를 구하는, 자,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자, 퍼뮤테이션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자, 나타내주느냐면은, 자, 두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분모에 얼팩토리얼은 있는 거고요. 자,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숫자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자, 전체적으로 다 얼개가 될 때까지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저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했었냐면요, n 팩토리얼을 n-얼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자, 지난 시간에 이 퍼뮤테이션에 대한 공식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뭐만 곱해주면 됩니까? 얼 팩토리얼만 곱해주면 자, 되는 거죠? 자, 얼 팩토리얼을 앞에 쓴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실전으로다가 콤비네이션 구하는 자,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쉬운 예를 통해서 자, 콤비네이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같은 경우는 순서로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순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선생님이 자, 접근을 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요. 자, 이론적인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 선생님이 예를 또 자, 설명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중에서요, 자, 3명을 뽑으려고 해요. 3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5명인데,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거는 5 커뮤니케이션 3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5 커뮤니케이션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선택하는 가지수를 구하는 법을 배우진 않았어요. 이미 이 위에서 공식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한번 해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한다? 5명 중에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3명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순서를 생각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누가 오느냐면은, 반장이 오고요. 자, 여기에 부반장이 오고, 여기 누가 온다? 이분이가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분이가 있었는데, 자, 여기도 이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를 원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순서를 생각하는 그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5명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반장 된 사람 빼고 4명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분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자, 반장이나 부반장이 되면은 이분이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러면 남은 3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 A, B, C를 이렇게 자, 뽑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가 반장, B가 부반장, C가 이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5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60까지인데, 이 60까지에 얘가 이렇게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A가 반장, B가 부반장, C가 이분인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A, C, B, A가 반장, C가 부반장, B가 이분인 것도 이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거를, 우리가, 자, 배열하는 방법,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6가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BC를 선택했다 그러면은요, 이 ABC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 이렇게 6개 중에 3개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순서로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예요. 그런데요, 이거 여러분들 누구 뽑은 겁니까? ABC 뽑은 거죠? 이거 누구 뽑은 거예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ABC 뽑은 거예요. 이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장, 부반장, 이쁜이를 순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뽑는 경우는 자 60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에 중복되는 게 겹치는 게 몇 가지씩 생기느냐면 6가지씩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6가지는 다 똑같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렇게 똑같은 것이 중복해서 생기기 때문에 자 얘를 뭐로 나눠줘야 되느냐? 6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6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됩니까? 3명을 배열해야 되죠? 3명을 배열하는 가지수 3팩토리얼이라고 하죠. 3팩토리얼. 자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하고 자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요 5 컴비네이션 3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면 일단은 퍼뮤테이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5명 중에 3명을 순서 있게 이렇게 자 배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명을 순서 있게 배열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가 어리거든요. 자 3명을 순서 있게 배열하면은 똑같은 게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누구를 뽑을 거냐면 그냥 반장과 부반장만만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반장 될 수 있는 사람 4명, 반장 5명, 부반장 4명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요 자 A가 반장, B가 부반장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자 이 경우와 이 B가 반장, A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이 20가지에 다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누구 뽑는 거냐면 A, B 뽑는 거고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A, B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2개를 선택할 때는요 같은 게 몇 개가 생기냐면은 2개씩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뭘로 나눠줘야 되느냐면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돼요. 2개를 순서 있게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은 자 2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 공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5 퍼뮤테이션이니까 분자가 자 5개 5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숫자를 2개를 곱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분모는 얼팩토리얼로 나눠주라. 즉 2팩토리얼로 나눠주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의 여러분들 자 표현법과 계산법 이렇게 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뮤테이션의 가지수를 얼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순열하고 조합의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순열 같은 경우는 순서까지 생각했는데 그냥 선택하는 경우는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얼개를 선택하게 되면은 얼팩토리얼 개만큼 얼팩토리얼 개씩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6으로 나눠서 자, 가지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9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자 방법의 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9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이거는 순서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 컴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자 분자에는 9 퍼뮤테이션 3이 되기 때문에 자 9에서부터 연속으로 자 숫자 3개를 자 곱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얼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3개를 그냥 선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순서 이게 배열하는 것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복되는 게 3팩토리얼만큼씩 생기게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꼴이 됩니다. 자 3으로 나누면 3이 되고요. 자 2로 나누면 4가 되죠. 자 그러면 3, 4, 12에다가 7을 곱해주면 22, 14에다가 자 8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커뮤니케이션과 컨비네이션의 어떤 관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컨비네이션의 계산법에 대해서도 자,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조합의 수와 관련된 자, 몇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N개에서요, 한 개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컨비네이션형은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개가 있는데요. N개가 있는데 이 N개를 모조리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한 가지라고 우리가 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N 컨비네이션 1이라고 하면요. N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쭉 해가지고 이렇게 N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입니까? N가지죠? 자, 그래서 N 컨비네이션 1은 N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이제 일단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3 컨비네이션 0은 1이라는 거고요. 자, 3 컨비네이션 3도 1이라는 거고요. 3 컨비네이션 1은 뭐라는 겁니까?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3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도 한 가지라고 봐주자. 자, 3개가 있는데 3개를 모조리 선택했다? 그거 당연히, 자, 그런 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1. 3개 중에,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자, 총 몇 가지? 3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N 컨비네이션 or은, 자, N 컨비네이션 R-1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5 컨비네이션 2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5 컨비네이션 2는 5 컨비네이션 5에서 2 뺀 거, 3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지금, 자, 교실 아니라면 선생님이 한 명씩 다 물어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거나 왜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게 똑같을까요?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자주 듣는 얘기 중에, 자, 선생님은 요걸로 여러분들, 자, 학생들한테 좀 그동안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A, B, C, D, E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넣어봤더니 오, 사탕 딱 2개가 있네. 자, 그러면 이 사탕 2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짓수가 몇 가지냐고 해보면 되느냐면요. 5명의 학생이 있었으니까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2명을 선택하면 돼요. 이거 순서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명을 선택했으니까 2명한테 사탕을 그냥 딱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과자를 주고 싶다.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과자를 주고 싶다. 5 컨비네이션 1, 2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5 컨비네이션 3이 왜 맞을까요? 여러분들 지금쯤 아마 느낌 빡 온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는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요. 5명 중에서 사탕을 먹을 2사람을 여러분들 선택하는,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가짓수나요. 자, 요 가짓수가 똑같습니다. 5명 중에서 과자를 좀 잔인하긴 한 게, 못 먹을 3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되면 못 먹는 거거든요. 선택되면 못 먹어요. 자, 그러면은요, 5명 중에서 사탕을 못 먹을 3명을 선택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2사람한테 사탕을 다 주는 겁니다. 자, 좀 잔인하지만 사탕을 먹을 2명 선택하는 거나, 사탕을 못 먹을 3명 선택하는 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과자를 먹을 2사람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5 컨비네이션 1은요, 자, 5 컨비네이션 5에서 1을 뺀 3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살짝 좀 잔인하긴 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자, N 컨비네이션 어는요, N-1 컨비네이션 R-1과, N-1 컨비네이션 어라고 똑같다라는, 이 합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이것도 그걸로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자, 5명 중에서 여러분들, 자, 3명을 우리가,
자, 3명을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5에서 하나를 빼야 되니까 4 컨비네이션. 자, 3에서도 하나를 빼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n에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이 왜 4 컨비네이션 2 플러스 4 컨비네이션 3하고 똑같냐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 A, B, C, D, 자, 이렇게 5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서 그러면 3명을 선택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한다. 자,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가짓수는 4명에서 2명 선택하는 거에다가 4명에서 3명 선택하는 거에 가짓수를, 자, 더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있었으면은 선생님이 시간을 좀 질질 끌면서 여러분들 맞출 때까지 탁 해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끌어낼 텐데, 자,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동영상 강의하니까 요게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자, 요런 질문이 있는데, 그죠? 요거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5명 중에서요, 누구 한 명을 딱 정합니다. 선생님은 A를 정하겠어요.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5명 중에 3명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A가 포함되는 경우와 A가 포함이 안 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모든 경우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이 있든가 없든가 이 둘밖에 없는 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명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 5명 중에서 3명을 여러분들이 자, 선택하는데요.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데, A가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A가 포함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5명 중에 3명 뽑았으면은 이 3명 안에 A가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A가 5명 중에 3명을 우리가 선택할 때 포함됐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죠? 4명 남았죠? 자,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됩니까? 4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돼요. 이거는 A가 포함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A가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는 포함되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몇 사람 남았습니까? 하나, 둘, 셋, 셋. 4명 남았죠? 자,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몇 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3명 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A는 들어가면 안 돼. 너 저리 가. 자,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4 컨비네이션 3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아주 뭐 별로 안 쓰일 것 같지만 은근히 쓰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자, 경치를 나중에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자, 선생님한테 배운 게 여러분들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10 컨비네이션 0. 자, 뭐 이것도 10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뭐 한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7개 중에 7개 선택한다. 오, 이거는 당연히 한 가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고요. 자, 12 컨비네이션 10. 오마이갓.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에서부터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를 몇 개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10개를 써야 됩니다. 10개. 자, 그리고 분모에는 또 더더군다나 10 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숫자를 무지막지하게 써야 돼요. 이거 언제 계산합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우리가 두 번째 공식을 자, 배웠거든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12 컨비네이션. 자, 10은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입니까? 2죠? 12 컨비네이션 2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앞 숫자가 굉장히 큰데요. 뒷 숫자도 이렇게 클 경우는요. 자, 저 공식을 적용해서 자, 이렇게 풀어주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자, 퍼미테이션 개념이기 때문에 자, 12에서부터 2개를 연속으로 곱해주고요. 2개를 곱해주고 분모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 팩토리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전체적으로 6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큰 수보다는 이렇게 작은 수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요. 5 컨비네이션 2.
5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 자, 그 다음에 5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 이거 여러분들 뭡니까? 6명에서 3명 뽑는 그 경우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에서부터, 자, 하나씩 작아지는 숫자를 3개를 곱하고요. 자, 분모는 3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3이 6이라 지워지기 때문에 5, 4 얼마? 2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자, 커비네이션과 관련된 자, 그런 그 식 계산법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합이 뭔지, 자, 조합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조합의 성질까지 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자, 여러분들 풀어야 됩니다. 자, 조합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3번에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입니다. 그걸 따라주면 되는데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자, 그 조건을 나타낼 때 그 특별한 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은근히 풀기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 한번 보세요.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있을 때는 여 사건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회장 5명과요, 회장 5명과 부회장 4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토탈 5명, 4명이면 7명이 있는 거죠? 7명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3명을. 그런데, 회장과 부회장이 적어도 1명씩은 그 3명 뽑는 데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3명을 뽑을 건데요. 3명을 뽑을 건데, 이 안에 적어도 1명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건 상황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회장이 1명일 때 부회장 2명, 그 다음에 회장이 2명이면은, 자, 부회장 1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수가 2가지밖에 안 되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자,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문제 풀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워지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일단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그냥 전체 가지수를 구해요. 자, 회장 5명, 부회장 4명이니까 총 9명이거든요. 그럼 9명에서 내가 3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자, 구 커비네이션 3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우리가 3명을 뽑을 때 이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예 모두 회장으로만 뽑히는 경우하고요. 자, 모두 부회장으로 뽑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만 구해가지고 어떻게 주면 됩니까?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해서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모두 회장이 나오는 경우는 자, 회장에서 5명이 나오는 경우는 5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자, 모두 부회장에서 3명이 나오는 경우는 자, 4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9에서 시작을 해서 자, 3개 내려 쓰고요. 자,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자, 3으로 약분하면 3이고요. 1로 약분하면 4가 돼요. 3, 4, 12 곱하기 7. 그러면 2, 7이 14에다가 얼마가 돼요? 84가 되고요. 자, 5 컨비네이션 3 같은 경우는 자, 5, 4, 3, 그 다음에 자, 3, 2, 1 이렇게 되니까 3 약분되고 2 약분되고 10이 됩니다. 자, 4 컨비네이션 3은요. 자, 요거 어떻게 하느냐면 그 공식 씁시다. 자, 그러면 4 컨비네이션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예요? 1이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14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탈 몇 가지? 70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적어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전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빼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자, 특정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을 때, 그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전 문제 바로 나가보면은, 이게 좀 쉬운 표현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사과 7개와 바나나 5개 중에서요. 자, 사과 3개, 바나나 2개를 선택하고 싶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과가 총 몇 개냐면은 7개예요. 그러면 7개에서 3개 선택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요. 그죠? 사과 3개와 바나나 2개를 선택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이어서 사과부터 먼저 3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2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즉 동시에나 연이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과는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바나나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7개 중에서 3개. 자, 그러면 숫자를 하나씩 내렸으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자, 그리고 분모는 3팩토리얼,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약분 됩니다. 자, 그러면은 5, 6, 30, 30이 되고요. 자, 5 커뮤니케이션 2 같은 경우는 자, 5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자, 2가 되죠. 자, 몇 가지? 10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0까지 10가지니까 자, everybody 30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00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자, 300까지 맞나요? 아, 이게 우측에 35였어요. 자,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자, 선생님이 사정없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원숭이. 자, 그러면 35 곱하기 10이니까 여러분들 얼마가 됩니까? 350이 되겠죠. 아, 이거 지금 그 얼굴 별명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면, 자, 여기 지금 몇 명이, 아, 선생님 저거 이상해요. 라고 했을 텐데, 자, 이거 선생님이 혼자 하니까, 이게 실수를 할 때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자, 그래도 바로 알아냈으니 다행이지. 그냥 넘어가더라면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A와 B를 포함한 6명 중에서, 자, A와 B를 포함해서요, 6명인데요.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자, 이렇게 4명이 있는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토탈 6명이에요. 자,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까지 한답니다. 근데 일렬로 배열까지 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순열 개념인데, 그죠? A는 포함되지 않고요. B는 포함돼야 된대요. A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는 뽑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B는 꼭 뽑혀야 된답니다. 아하, 그렇다면은, 자, 전체적으로 A를 포함한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거든요. 근데 A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 B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자, 그럼 이제 사람은 4명이 남았는데, 그죠? 4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될까요, 여러분들? B는 이미 뽑혔어요. 그러니까 남은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2명만 더 추가적으로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곱하기.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이 몇 명이, 이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을 뽑았으니까요. 3명을 뽑았으니까 3사람이 있는 거예요. 3사람, 이렇게. 그러면 3사람을 일렬로 세워야 됩니다. 3사람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자,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 3명,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 2명,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거 따로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3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요. 자, 4 커뮤니케이션 2 같은 경우는, 4 커뮤니케이션 3을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거는 몇 가지냐면 6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6가지니까, 자, 6, 6, 36 해서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36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에,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 조합을 배웠을 때, 정말, 와, 조합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아마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진짜 큰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조합을 배워서 도대체 뭐다 써먹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써먹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너무 기가 막힌데요. 자, 어느 세 점도 일직선이 있지 않은 n개의 점에서 2점을 잇는 직선의 개수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일직선이 있지 않은 7개의 점이 있답니다. 7개의 점. 그럼 이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지고요. 자, 뭐를 만들려고 하느냐면은, 직선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직선은요, 참고적으로 점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점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2개의 점이 있을 때, 직선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보고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걷는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걷는지 여러분들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점을 잇는 거는 순서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생각할 거 없이 그냥 7개에서 여러분들이 점 2개만 딱 빼내면, 자,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직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요, 7개의 점 대신 이제 일직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직선에 있게 문제를 내요. 그런 경우는 그 전체 가지수를 그냥 구하고요,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인해서 생길 수 없는, 자, 그런 가지수를 좀 빼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자, 걱정하지 마세요. 셀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자, 7개에서 여러분들이, 2개의 점을 선택하면은, 자, 직선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7 곱하기, 자, 2개를 연속으로 써야 되니까 6. 그리고 2팩토리얼이니까, 자, 2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되죠? 자, 그럼 얼마나 됩니까? 3, 7, 21에서, 자, 21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만들어지는 가지수는, 자, 21가지가 가능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직선을 만들 때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삼각형 여러분들 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삼각형을 완성하려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일직선이 있지 않는, 자, 1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2개의 점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돼요? 3개만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포인트가 3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건지, 이렇게 만든 건지, 이렇게 만든 건지, 여러분들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서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요. 삼각형을 만들 때는. 그죠? 자, 단순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2개에서 3개만 선택하면 그 가지수가 곧 그거 하나당 한 가지씩 생기는 거니까. 자, 12 커비네이션 3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에서 이렇게 숫자 3개를 가고요. 자, 3에서 3팩토리얼이니까 3이 1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3이 6이니까 5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 220가지가 됩니다. 점이 12개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220가지나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직선 만들고 삼각형을 우리가 만드는, 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 여러분들 하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점을 이용으로 보죠. 그죠? 220가지인데 그걸 언제 하라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컨비네이션을 쓰지 않으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렇게 그어가지고 뭐 찾을 수 있는 그런 가지수, 뭐 20몇 가지, 뭐 10몇 가지 이렇게 주지만은 고등학교 때는 뭐 200몇 가지, 600몇 가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반드시 자, 공식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세 번째로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의 개수는요, 뭐 직사각형의 개수라든가, 그 다음에 정사각형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사각형은 좀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사각형은 그냥 직접 찾아줘야 되는 것 같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자,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자, 확인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런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자, 여러분, 예면 같은 건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한 칸짜리 다 셉니다. 자, 그리고 두 칸짜리 다 셉니다. 근데 위아래로도 막 이렇게 세야 돼요. 막 이렇게. 그리고 세 칸짜리, 네 칸짜리 막 난리 납니다. 그럼 이걸 다 도대체 언제 하냐? 직사각형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너무 힘들겠죠? 자, 그렇지만, 자, 오늘 이 순간 이후, 여러분들은 누워 떡 먹깁니다. 뭐, 한 30초는 가요, 30초.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안에서 여러 개의 직사각형을 여러분들이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요 직사각형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은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요, 이렇게 세로선을 2개를 그어요. 이렇게 세로선을 2개를 그립니다. 세로선을 2개를 긋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을 이렇게 2개를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면 세로선 2개와 가로선 2개가 하나의 사각형을 만듭니다. 세로선 2개와
가로선 두 개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로선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로선이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죠? 5개에서 2개를 골라요. 자, 그리고 가로선이 몇 개가 있습니까? 가로선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럼 4개에서 2개를 골라요. 자, 그러면 5 콤비네이션 2, 4 콤비네이션 2,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세로선과 가로선을 동시에 우리가 선택해줘야 하나의 직사각형이 완성되기 때문에, 자, 동시에 일어나니까 가지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4 콤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면요,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5 콤비네이션 2는 이거 아까 계산해서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자, 5 곱하기 4, 5에서부터 2개의 수를 내려 쓰고요. 자, 커뮤테이션 개념. 자, 그런데 팩토리얼 개념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10가지. 자, 그리고 4 콤비네이션 2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자, 4 곱하기 3은 2 곱하기 1, 2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약분하면 얼마? 6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토탈 몇 가지? 60가지가 돼요.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여러분들 60개예요. 여러분들 이 방법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세야지 뭐. 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공식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죠. 그죠? 네.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라는, 자,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새로운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빨리 받아들여서, 자, 이런 걸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조합의 마지막 단원이면서, 고등하의,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고등하는,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 돌아오면은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한 거, 이것도 이제 복습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은요, 총복습하는, 자, 선생님 고등 3학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돌아오시면 총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지금 약간 집에서 공부하는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으니까, 요대로, 자,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시점은, 자, 3월 24일 정도에 여러분들이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잠깐 이렇게, 확인 복습을 좀 한 다음에 나갈 거니까, 자,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분할의 수. 마지막 4번째 내용은 분할과 분배에 관련된,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생각을 보세요. 이 분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뜻만 그대로 생각하면은, 그냥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배라는 거는 뭡니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할과 분배는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분배를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하려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여러 명한테 줄 거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놔야 되겠죠? 즉, 분할을 해야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배우는 순서는, 자, 분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 분배를 배우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론적인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론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서 이걸 설명할 때는 처음부터 새로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그냥, 자,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9개의 여러분들 샤프가 있어요. 9개의 샤프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9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9개의 샤프를요, 2개, 3개, 4개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쪽에는 2개를 놓고, 자, 가운데는 3개를 놓고, 오른쪽 끝에는 4개를 놓을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눠 놓는 거죠? 이런 걸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분할이라고 했을 때, 일단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요. 9개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9개 중에서 일단 2개를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의 보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까? 7개가 남았어요. 그럼 7개 중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7개 중에서 3개가 들어가는 보따리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4개 남았는데, 자, 4개를 다 하나의 보따리에 그냥 넣어놓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보따리를 나누는, 자, 이런 방법으로 분할을 한 겁니다. 알았죠? 자, 분할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경우는요, 연이어서 일어나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자,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애는 항상 뭐가 될까요? 요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1이에요. 4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이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식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러면 2개, 3개, 4개는 이렇게 분할을 하면 되는데 자, 어떤 분할이 있느냐면요. 자, 2개,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것도 저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9개에서 일단 2개를 선택합니다. 자, 9개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남았냐면 7개가 남았어요. 그럼 7개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남았냐면 5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5개에서 5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9개의 샤프가 있는데요. A, B, C, D 이렇게 해서 쭉 9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2개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요.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A, B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제 남은 7개 중에 2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는데요. 뭘 선택한 거냐면 CD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AB 보따리, CD 보따리,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5개가 들어있는 이 왕보따리가 하나 만들어질 텐데요. 이 보따리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놨습니까? 이렇게 분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분할. 이거는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AB가 들어있는 보따리, CD가 들어있는 보따리, 5개가 들어있는 보따리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9개에서 2개를 뽑을 때 CD가 뽑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7개 남은 것 중에 2개를 뽑을 때 AB가 뽑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다 왕보따리에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를 보면, 여기도 AB가 있고, 여기 C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개가 있네?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잖아요. 그죠? 2개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즉, 이 2개가, 우리가 분할을 할 때 숫자가 같으면요, 중복되는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몇 개가 같은 경우가 되냐면 얘하고 같은 경우잖아요. 이거는 자, 이 2개를 배열하는 방법, 이 팩토리얼 개만큼 중복해서 개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2개의 숫자가 같으면 이 팩토리얼로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됩니다. 이걸 다 계산을 해서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숫자가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면 이 팩으로 나눠준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것이 2가지씩 생길 테니까. 자,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3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따리가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방법은 똑같이. 자, 9개에서 3개 고르고, 그럼 나머지 6개인데 6개에서 3개 고르고,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남은 3개에서 3개를 여러분들, 자, 골라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냥 번호로 한번 해볼까요? 번호로 하면요, 여기 1, 2, 3번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따리에는 4, 5, 6번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따리에는 7, 8, 9가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맨 앞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3팩토리얼, 즉 6가지의 경우는 다 중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나눠줘야 되느냐면 3팩토리얼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3팩토리얼분의 1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할을 할 때 같은 수가 2개가 있는지 아니면 같은 수가 3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서요. 같은 수가 2개가 있으면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같은 수가 3개가 있으면 3팩토리얼로 분할을 할 때는 자,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분배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자, 주어진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지, 즉, 분할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눈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나누어줘야 되겠죠. 즉 분배해줘야 되는데요. 이 분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분배는요, 여러분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자, 몇 개로 분할을 여러분들이 했느냐면, 방금 전까지 우리가 주로 한 것은, 주로 3개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자, 몇 명한테 나눠주겠습니까? 몇 명한테 분배를 하겠습니까? 3명한테 분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3개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자, 첫 번째 것을,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3명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몇 명입니까? 2명이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거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남은 거는 그냥 마지막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자, 분할을 5개로 해놨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몇 사람한테 주겠다는 그런 그 의도를 갖고 나누는 걸까요? 5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5사람한테 분배를 할 목적으로 분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자, 5팩토리얼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n목금으로 분할해서 n명에게 분배하는 방법의 수는, 자, 다음과 같은데요. n목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우리가 분할하는 방법의 수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n명에게 나눠주려고 했으니까요. 그 가지수는, 자, n팩토리얼 개가 되니까 n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경우의 수는, 자, 분할을 해서 나눠주는 것까지 생각하는 경우는, 분할의 수 곱하기, 자, 분배의 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전 문제 2문제를 볼게요. 자, 서로 다른 10개의 연필을, 자, 3개, 4개로 나눠서 3명의 생일을 맞이한, 자,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일단은 분할부터 해야 됩니다. 3개, 4개로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할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처음에 3개, 자, 10개의 연필 중에서 일단은 3개를 우리가 선택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몇 개가 남았냐면 7개가 남았는데, 자, 7개 중에 3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4개가 남았는데요. 4개는 4개를 다 선택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요, 숫자 2개가 지금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숫자 2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2개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게, 자, 2개씩 생기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 묶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이렇게 세 묶음으로 분할해놓은 것을 이제 3명에게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걸 받아갈 사람은 3사람. 중에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자,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은 이제 나머지 2명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2 곱하기. 나머지 하나는, 남은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배하는 방법은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가지수는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팩토리얼, 이거는 커뮤니케이션하고 여러분들이 팩토리얼 계산법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마지막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친구들 6명과 팔씨름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 더 강한, 자, 어깨를 가지고 있는지. 자, 3명씩 2팀으로 일단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3명씩 2팀으로 나누면, 자,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자, 3명씩 배치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한 명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야 될 테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만약에 부전승으로 한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 사람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부전승으로 올리는, 자,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진표로 작성하려고 할 때,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대진표 짜는 것도요, 이 조합으로 아주 그 분할과 분배를 이용하면은, 분할을 이용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자, 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3명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자, 3명으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전체가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6 콤비네이션 3. 자, 그리고 3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그 6팀 중에서 3팀을 딱 뽑는 거예요. 자, 3팀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U 콤비네이션 3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명을, 자, 우리가 3명 중에서 3명을 다 뽑는 거죠. 이거는 이제, 1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자, 왼쪽과 오른쪽, 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왼쪽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면요, 1명, 2명으로, 요 3명을 다시 1명, 2명으로 여러분들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자, 숫자 2개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숫자 2개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선생님 왜 그러시나, 왜 안 나누시나 그랬을 텐데, 자,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3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3명을 다시 1명, 2명으로 나눠야 됩니다. 즉, 다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3명 중에 1명을 고르고요. 자, 3명 중에 1명을 고르고, 그 다음에 2명 중에 2명을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왼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른쪽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1명, 2명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곱하기를 여기다 쓸까요? 그러면 3 콤비네이션 1 곱하기 2 콤비네이션 2.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진표를 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자, 이 전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센수학을 가지고 숙제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보면 그 대진표 짜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대진표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때는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 분할한 방법,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큰 흐름으로 나누어진 부분, 자, 나누고요. 다시 소그룹으로 나눠진 부분, 다시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왼쪽 하나 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곱하기 1을 하는데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왼쪽은 왼쪽대로 다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됐다고 해서 곱하기 1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한다면, 자, 이것도 그렇게, 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